조선시대에 노비이면서 아주 유명했던 시인이 계시는데요. 이름은 정초부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이름께나 날리고 시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정초부 이분은 노비로서 한시에 아주 조예가 깊어서 양반들도 앞다투어 이분의 시를 읽고 배웠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양반댁인 여춘영이라는 분의 집에서 나무를 하는 노비였는데요. 집안을 드나들며 공부하는 자식들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를 깨우쳤으며 거기에 한시까지 최고 수준으로 지었다니 그분의 총명함과 명석한 머리는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초부라는 분의 글재주가 하도 뛰어나서 그분의 상전이신 여춘영 어르신이 노비 문서를 태우고 양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유명한 화가이신 김홍도께서도 정초부의 시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셨고 그 시를 그림에 써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명했던 노비 시인 정초부 이야기를 하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선희입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옥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들은 노래는 정범비님의 신청곡입니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시인은 남낙현 시인이십니다. 남낙현 시인은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쌍류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퇴직하여 지금은 열심히 시를 창작하고 계시는 시인이십니다. 일찍이 문단에 데뷔하시고 많은 시를 발표하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집은 그 중에서 12번째 시집으로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이라는 그 시집 속에 실려있는 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낙현 시인은 신문과 방송에 많은 작품을 발표를 하셨던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발표를 했던 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상해 볼 시간이 주어져서 대단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먼저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시집 제호를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으로 하게 된 사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집 제목을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으로 정한 이유,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졸시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은 2000년도에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초등 시절부터 좋아해 결혼한 아내에게 유일하게 읽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2000년에 처음 인터넷에 발표했으며 2002년에 발간한 제4시집 커피향 같은 사랑 시집에도 실었던 작품입니다. 10여 년 전 가을 어느 날 밤 10시쯤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서울 KBS TV 9시 뉴스가 끝나고 가을 풍경 모습과 함께 4시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KBS TV 시청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TV를 시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으로 들어가 KBS TV 돌려보기를 시도했으나 졸시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 자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졸시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은 제 작품 중에서 인기순위 7위에 해당되는 작품이지만 제가 발표한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저는 계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얼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7월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이라는 시집 제목을 뽑은 이유가 이거였네요. 참 2000년도에 쓴 작품이 방송을 탔다니 참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근데 참 또 한 번 좀 놀라운 사실은 초등 시절부터 좋아해서 결혼한 분이 아내였네요. 이것도 참 우리 남낙현 시인의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순애보가 이 작품집에 고스란히 실려 있음을 알고 읽게 돼서 참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자, 시집의 구성을 보면 1부는 신문 방송에 소개된 작품, 2부는 신앙송 동영상 작품, 그 다음에 3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4부는 홈피 티스토리에 실린 작품, 5부는 네이버 다음 카페 블로그에 실린 작품, 6부 2019년 교육부 수능 모의고사 필적 확인 문구 선정시, 7부는 2008년 국립해안목포대학교 해양 12공원 12건립시, 이렇게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많은 인터넷 매체 또는 신문 시상을 통해서 발표를 많이 하셨네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드릴 시는 늦가을 낙엽은 지고, 이 시인데요. 이 시는 2012년 11월 16일 동아일보 도해지거리 낙엽 밟는 맛이라는 코너에서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늦가을 낙엽은 지고, 남낙현. 찬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늦가을 낙엽은 지고 마지막 남은 잎새마저 다 떨군 나무는 1년 동안 가꾸어온 삶의 무게를 다 벗어 던졌구나.
이리저리 발밑에 구르는 낙엽은 누군가 이승에 벗어놓고 간 햇살 한 줌, 그리움 한 줌, 슬픔 한 줌, 추억 한 줌. 네, 이어서 가을 여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 2008년 10월 15일 조선일보 시와 수필 코너에 수록됐던 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여자, 남낙현. 가을이 되면 가을을 사랑하는 여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해서 좋다.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 살포시 떨어져 텅 빈 가슴 속으로 들어오자 그녀도 이내 가을이 된다. 가을이 된 그녀는 온갖 무겁고 칙칙한 생각들을 말끔히 지워낸다. 가을 여자는 쓸쓸히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가을을 마신다. 가을과 섞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또한 가을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는 곧 가을이 된다. 가을 여자는 가을에 취하듯 사랑에 취한다. 그리움에 취한다. 지금까지 읽은 시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몽실몽실 구름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시들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문득 그리운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2015년 2월 13일 미주중앙일보 글과 음악이 있는 풍경에서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문득 그리운 사람, 남낙현.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문득 그리운 사람이 있다. 날마다 시계바늘처럼 돌고 도는 인생,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내 곁에서 그 언젠가 그저 스쳐간 바람 같은 존재지만 문득 그리운 그대를 생각하면 달려가 보고 싶다는 애절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오로지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사람.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문득 보고 싶은데 불꽃 향기와 같이 그리운 그대는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남낙현 시인의 시 몇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가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시들이네요. 잔잔하고 아름다운 그 감성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변진섭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멋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봄이 오는 소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2011년 3월 8일 서울일보 봄철 산불 화재 주요 원인 논밭 태우기 득보다 실이라는 코너에서 소개됐던 시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남낙현. 얼음장 밑에서 졸졸졸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두꺼운 땅껍질을 뚫고 나오는 아주 작은 힘. 어떠한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 작은 새싹 하나 우주를 뚫고 세상 구경을 나오려고 기지개를 켠다. 벌써 양지바른 언덕에 뾰족 나온 푸른 새싹들.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린다. 네, 봄이 올 때 그 모습인데요. 이렇게 새싹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오고 땅속에서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그 무거운 흙을 밀어 올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참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위대함, 그런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봄을 좋아하고 봄의 생명의 탄생을 모두가 한 입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등대지기 사랑입니다. 이 시는 2011년 1월 2일 가톨릭 신문에 방송이 됐던 시인데요. 가톨릭 신문 망망대해 어둠 밝힌 25년 빚지기라는 코너에서 소개됐다고 합니다. 등대지기 사랑, 남낙현. 그리움은 밤배를 타고 옵니다. 슬픔은 밤배를 타고 떠납니다. 밤이 되면 당신은 나를 지켜주는 등대입니다. 당신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기다립니다. 멀리 밤바다를 건너 내게 오는 사랑이여, 바다는 온통 사랑의 빛깔입니다. 사랑의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는 갈매기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갈매기들이 모여 나는 바다는 그리움이 모여 삽니다. 당신이 떠난 밤바다에는 슬픔도 모여 삽니다. 물결과 물결을 헤집고 그리움의 배를 몰며 당신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밤새 당신을 기다리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외로운 밤마다 등대가 되어 당신을 하염없이 기다릴 것입니다. 등대지기, 참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는 등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외롭게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등대지기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일편단심 같은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등대기 사랑 읽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이런 사랑이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재경일보 2007년 5월 21일에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라면 좋겠습니다. 남낙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사랑이라면 좋겠습니다. 믿음직한 소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 서서 힘들고 지칠 때 겨울 고운 바람처럼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등을 토닥여주는 이런 사랑이라면 좋겠습니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 산 그림자를 끌어안고 잠이 드는 강물처럼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포옹해주는 이런 사랑이라면 좋겠습니다. 산과 강과 하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듯 그대와 나 각자 제자리에서 빛을 내는 이런 사랑이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또 의지하고 갖고 싶은 그런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런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자, 이어서 시 한 편 더 봅니다. 그리움의 향기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2008년 10월 24일 날 매일경제 짧은 글 긴 울림이라는 코너에서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의 향기, 남낙현. 그리움은 보고 싶어도 참는 거다. 그리움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거다. 그리움은 그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다. 그리움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움은 이런 거죠.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항상 보고 싶고 좋아하는 마음 애타게 일어나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움입니다. 자, 시를 한 편 한 편 읽었는데 너무나 감성적인 시들이라서 참 읽는 내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시어들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옥이 부릅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며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참 좋은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아침 이 시는 대전일보의 2012년 11월 24일 가을의 끝자락 문학의 향기에 젖다라는 코너에서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참 좋은 아침, 남낙현. 어느 봄날 내 생각의 뒤란에 살랑살랑 찾아드는 아침 햇살 한 줌. 밤새 먼 바다를 건너온 바람 내 앞에 멈추어서서 들꽃처럼 환하게 미소 짓는다. 아, 생각만 해도 생기가 절로 돋고 저절로 기분이 좋은 아침.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현관 앞 창문을 열면 참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생기가 절로 돋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 아침을 맞을 때는 참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봄 햇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금강일보의 2011년 3월 28일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코너에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봄 햇살, 남낙현. 봄 햇살은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옷깃이 땅 위에 스치듯 사뿐사뿐 맨발로 걸어온다. 논두렁 밭두렁 건너 오는 봄 햇살의 발바닥엔 흙내음이 묻어있다. 신락 같은 봄 햇살은 노랗게 피는 산수유 꽃잎을 뒤집어 보기도 나물 캐는 소녀의 등허리에 앉아 졸기도 한다. 웬 들판을 헤집고 다닌 봄 햇살이 바지가랭이 사이에 풀물이 들어있다. 따스하고 햇살 참 예쁘게 내려앉은 봄날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거닐던 또 봄나물 뜯으러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또 뭉글뭉글 살아납니다. 산수유 꽃잎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나물 캐는 소녀의 등허리에 앉아 졸기도 한다라는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 시는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충청매일 2023년 8월 30일 날 강준이 오답노트의 결혼 거기에서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 남낙현. 캄캄한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보다는 등불이 없어도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더 필요합니다. 내를 건너는 사람에게는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보다는 징검다리가 없어도 함께 발벗고 건너갈 누군가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후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네,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맞습니다. 마주보고 눈만 마주보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참 같은 방향을 보고 손잡고 이렇게 참 예쁘게 걸어가는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저도 공감합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봅니다.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EBS TV 2013년 4월 29일 날 제1회 사운드 오브 뮤직 오프닝 신앙송에서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 남낙현.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바닥까지 추락해본 사람은 눈물을 사랑한다. 바닥엔 가시가 깔려 있어도 양탄자가 깔려있는 방처럼 아늑할 때가 있다. 이제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가 있어 좋다. 헤어진 사랑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떨어진 시험 때문에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용기와 희망이다. 그렇죠. 용기와 희망. 눈물보다 더 값진 거지요. 참 좋은 시 잘 읽었고요. 한편 시 더 봅니다. 염전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YTN 94.5 거기에 2015년 4월 17일 YTN 라디오 북클럽에 소개됐던 시라고 합니다. 염전, 남낙현. 바닷물을 담아 놓은 염전은 작은 호수. 파란 빛을 내던 바닷물이 수천 년 껴안은 세월을 풀어놓는다. 증발하는 염전의 물속에서 수정처럼 반짝이는 하얀 소금, 한때는 그저 하나의 물방울이었다가 한때는 백사장을 넘나드는 파도가 되었다가 한때는 바닷속 음습한 골짜기를 품었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갇혀 햇살을 받아먹고 마지막 불끈 치솟는 힘. 바닷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소금을 토해 놓는다. 바닷물은 죽어서 곰삭은 말들을 뱉어낸다. 하얗게 절여져서 더욱 빛나는 슬픔들. 염전에서 이렇게 바닷물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닷물의 마음으로 또 소금의 마음으로 이렇게 쓰셨네요. 저도 이 염전,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 결정체가 우리한테 어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남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동규가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또 읽어드릴 시를 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커피향 같은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서울 MBC 표준 FM 95.9에서 2008년 3월 4일 날 책 읽어주는 여자 손정은 여기에서 소개됐는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소개가 됐다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피향 같은 사랑, 남낙현. 습관처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커피처럼 그렇게 그대를 그리워하렵니다. 커피향처럼 은은한 그대 그리움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마셔버린 쓸쓸함이 그리움처럼 뒤에 남지만 늘 새롭게 마실 커피를 위해 빈잔을 깨끗이 닦아 놓지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대가 내 마음속에 빈잔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길 마냥 기다리렵니다. 그대 그리움이 목마름 같은 갈증으로 남아 한밤중에도 일어나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커피향을 마시며 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이 진한 커피향처럼 뜨겁게 지펴지길 기대합니다. 네, 커피향 짙은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초점 잃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앉았던 그런 시간들이 문득 살아나네요. 자,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또 사랑을 찾아서 또 사랑을 마시면서 이렇게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어느 소중한 사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 되겠지요. 자, 다음 시 봅니다. 오늘의 주제인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시집의 제호가 바로 이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시인의 말에서 읽어드렸듯이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은 이 남낙현 시인께서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서울 CBS 라디오 2009년 10월 7일 날 저녁 스케치에서 소개됐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처럼 깊어가는 사랑, 남낙현. 강물이 저 혼자 흐르다가 또 다른 강물을 만나 하나가 되듯 우리도 서로 손잡고 물이 되어 한 세상 흐르다가 먼 바다에 이르러 갈대꽃처럼 피어나면 좋겠어. 그저 어느 한 계절의 모퉁이에서 금방 불붙은 사랑처럼 금세 피었다가 시들고 마는 진한 향기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풍겨나는 구절초 같은 은은한 향기였으면 좋겠어. 억새풀처럼 머리가 하얘지고 잔주름이 늘어난다고 해도 두 손 꼭 잡고 서서 저녁 숲에 내리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으면 좋겠어. 가을비 찬바람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산비탈 모여드는 낙엽 같은 그리움을 허전한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갈대꽃처럼 피어나면 좋겠다는 의미, 그 다음에
구절초 꽃 같은 은은한 향기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생각,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차곡차곡 그런 것들을 가슴 속에 쌓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서울 CBS 라디오 2009년 11월 26일 저녁 스케치에서 소개됐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남낙현.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한마음 되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그리워하다가 서로 사랑하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홀로 울기도 하지만 누구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본 사람은 더욱더 삶의 깊이를 알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시에서 주는 그런 느낌과 생각은 사랑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신앙송으로 소개되었던 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방송에 소개됐던 시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읽어드릴 시는 시 낭송가들이 읽어드린 시, 또 낭송 시간에 소개됐던 시들을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시들이 낭송으로 다시 한번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시집을 보면 그 중에서 제가 앞에 읽어드리지 않은 그런 시들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 시는 가을엽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엽서. 이 시는 2006년 9월 6일 신앙송 강진주 가수죠. 회령포를 불렀던 가수인가요? 그리고 큰별이라는 가수, 그 다음에 한국 미소문학,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가을엽서, 남낙현. 가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치 않다. 가을에는 장문의 편지를 쓰지 않아도 좋다. 공원에 나가 하염없이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 주워들고 사랑하는 마음을 단풍잎에 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자. 빛빛으로 물든 그리움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진하게 전해질 테니까. 자, 이어서 가을을 보내며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2017년 11월 19일 낭송가 김효정 님께서 낭송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호정인가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을 보내며 남낙현. 들판 가득 누렇게 익었던 벼들이 싹둑 잘려나가고 곱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이 하나 둘씩 진다. 이 가을이 다 가도 내 가슴 속엔 채워질 수 없는 빈 자리 하나. 계절이 또 바뀌어 다시 봄이 온다면 싱그런 풀잎 같은 내음으로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가을이 가는 길목에 서서 그저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나도 무엇인가 남겨야 할 텐데, 나도 무엇인가 가두어 두려야 할 텐데, 가을이 다 지나 초겨울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겐 빈손이다. 허공에 내민 빈손에는 찬바람만 머문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참 잔잔한 울림이 큰 시들로 이렇게 읽어올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오늘 남낙현 시인의 서정적인 시심이 가득한 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렇게 서정적인 시들은 무릇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다독이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남낙현 시인의 시 중에서 아직도 읽어드리지 못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읽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속에서 가슴 따뜻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유익종의
모두가 사랑이에요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